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기반시설은 종류가 한 50여 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 50여 개의 기반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결정이 된 시설을 아까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불렀습니까? 참 말이 안 떨어지죠, 이게. 용어가. 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개발적인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딱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자,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있죠?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일에 여기에다가 우리 기반 시설 중에서 거기 신공항 있죠? 지금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하려고 예정입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어디에 지금 건설할 예정이죠? 군위 쪽에? 모르세요 이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지금 군위 쪽에 건설하려고 했죠? 그럼 군위에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신공항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공항이라고요? 기반시설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딱 결정이 내면 뭐라고 불러?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정비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자, 앞으로요,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결정이 나면요, 앞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땅이 있죠? 이 땅을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라 부르거든요. 부지. 그럼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어떤 시설 설치하려고? 공항 설치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 딱 결정이 나면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땅에서는요. 앞으로 공항 건설할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 공항 부지에서 일체 개발 행위를 할 수 못하도록 금지를 해버리거든요. 제한하게 된다고요. 자, 지금 신공항 건설 부지로 결정이 난 땅에서 자, 공항 건설할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개발 못해요? 기존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행위들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제한한다고요? 자, 만일에 기존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새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토지의 형질 변경하거나 이런 개발 행위들을 일체 금지를 시켜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느냐, 절차상의 중요한 특징들을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자, 3개월 이내에요. 앞으로 이 부지에서 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자, 단계별 자, 집행계획이란 것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자,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있는데 이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이 시설 사업을 하면서 자,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그리고 이 부지에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부지에 있는 땅을 강제 수용하거든요. 그럼 수용하게 되면 자,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지 이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여기 4번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도시공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공계획 사업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우는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일종의 도시공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업들은요. 일종의 공익사업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이 표현들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2번 가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먼저 양갈래분에 수립권이 나와 있죠?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자 시장구수는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하여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군수가 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외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나와 있습니까? 예외. 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원칙적인 수립권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자, 국장이나 도지사는요, 본인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본인이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원칙적인 수립권자에게 자기들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다는 사실을 송부할 수 있다는 거죠.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요. 송부란 말은. 자, 다만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요, 이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양갈로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구분 나와 있습니까? 우리 책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자,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자, 만일에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자,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단계 집행계획은 이들이 수립할 때요, 자, 최초 3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됩니다. 자, 양갈 3번에 수립 절차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구수는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해당 지방의회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들은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이 절차는 거쳐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나면요, 다음으로 앞으로 저 부지에서 자,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요,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자, 먼저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와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 둘로 나뉘는데요. 자, 우리 행정관청 중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 거냐면,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159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잘. 자, 160페이지 넘어가시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옵니까? 자, 양걸 이번에 원칙 나와 있습니까? 자, 원칙은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나와 있죠? 자, 161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이번에 예외 나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시행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시면, 자,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군수가요,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군수는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만일에 박스에 보시면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이때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원칙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요,
이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했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자, 만일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거쳐 있을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겁니까? 자, 만일에 이들은요, 자기 관할구역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만일에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만일에 이때 협의가 이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요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자, 만일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서 이때는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거죠. 시행자를. 자, 만일에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요,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데, 자, 만일에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국장도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만약에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이때는 도지사도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국장은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주자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자, 도지사도요, 오른쪽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관계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 행정관청은요, 이들하고 국장, 도지사는 결국은 아까 앞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던 사람이죠. 이 수립했던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까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행정관청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요, 이때는 사업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잘 물어봐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 외의자는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구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비행정관청 중에서는 거기 LH 공사 들어보셨습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 있죠. 민간. 이 민간은 대형 건설사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들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비행정관청인 사업 시행자 중에서, 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 지정에 따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민간만 지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가시면 거기 민간 나와 있습니까? 민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민간 시행자 지정에 동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란 말은 뭐냐면, 자, 밑에 박스 있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자, 사업시설 대상 토지 있습니까? 토지 면적은 얼마? 자, 토지 거기 면적에 오른쪽에 보니까 가로 안에 국공지 제외 있습니까? 거기 쭉 밑줄 그어가지고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주세요. 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떻게 하고? 소유 밑줄 그어주세요. 소유하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자, 소유자 총수 밑줄 그어주세요. 2분의 1 밑줄 그어주세요.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게 바로 민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인데, 이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때 면적 3분의 2 동의 산정할 때요, 이 면적에는 국공지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국공지 제외한 면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만일에
사업 시행자가 자 밑에 박스에 1번에 국가 지자체 나 있습니까? 자 2번에 공공기관 나 있습니까? 3번에 지방공사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 중에서 LH 있죠? 공공기관 LH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관공사 이런 데를 공공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공사가 제일 익숙하죠?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들은 지정에 따른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동의받으라고요? 민간 사업시행자만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자 이게 바로 이번에 3월달에 공법 과목에서 4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까? 49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라고. 공법 모의고사 49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라고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면 도시공계획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만 동의만 받으라는 겁니까? 오직 민간만 동의받으라는 거고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사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들은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오직 민간만 지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 보세요. 49번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자꾸 이거 물어본다는 거거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파트에서는. 자 그럼 이제 밑에 4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그어주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지정한 자라고 밑줄 그어주세요. 지정한 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중에서 행정관청인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행정관청한테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자 비행정관청, 행정관청이 아닌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될까요? 아까 비행정관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되죠? 지정한 자 잘못이거든. 이들을 사업시행자로. 그래서 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됩니다. 비행정관청한테는 바로 행정심판 제기 못해요. 비행정관청을 누가 지정했으니까? 행정관청이 지정했죠? 그래서 비행정관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비행정관청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162페이지 넘기시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요.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면요. 자,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실시계획 인가는요. 자, 원칙적으로 인가를 해준 사람은 자,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인가받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이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았으면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작성한 내용 속에는 자, 사업의 종류나 명칭, 아니 면적이나 규모, 시행자의 성명익 주소나 사업의 착수 예정일이나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요. 양갈 이번에 인가라고 나 있습니까? 자, 인가권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자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자, 실시계획 내용 속에 한 4가지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도의사 대도한테 받는 거고 자, 만일에 시행자가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았으면 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한테. 자, 그러면 만일에 시행자가요 실시계획 인가 받은 내용을 자, 만일에 변경을 하고 싶다. 실시계획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에 경미한 사항이 몇 줄 거두세요. 아래 표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 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뭘까요?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다시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인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공계획시를 사업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은 거기 박스에 보시면 1번에 사업 명칭 변경하는 거 있습니까?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요? 그럼 이때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받지 않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역 경계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역 경계 변경이 없어요? 자, 면적이나 연면적 있죠? 연면적 몇 퍼센트 미만에? 10% 미만의 변경은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연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보는데 일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할 때는 인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2번에요. 박스 2번에 저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 구역 경계 변경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만일에 구역 경계 변경이 있게 되면 중요한 사항일까요? 경미한 사항일까요? 구역 경계 변경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역 경계 변경이 있게 되면 이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받아야 돼요.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만 구역 경계 변경이 있게 되면 이때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고요? 이게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런 깊은 데서 문제 냈다고. 시험에 낼 때요. 예. 그래서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이런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잘 물어보거든요. 좀 어렵게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 도시공계획시를 사업할 때는 구역 경계 변경이 없으면 경미한 사항이지만 경계 변경이 있게 되면 이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하나 넘기시면요. 164페이지에요. 자, 양갈로 4번에 조건부 인가말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인가권자들은요. 나중에 인가를 해주면서 자, 조건이란 걸 달아서 자, 인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인가권자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총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중간 보시면 조건부 인가라는 표현이 나 있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내도시장은 도시공계획시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자, 결정구조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해야 되는데 단 이번에 조건부 인가란 말이 있습니까? 인가권자는 기반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나 위해 방지 둘, 환경오염 방지 셋, 경관 조경 넷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인가권자들이 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내가 제시하는 조건 4가지만 제대로 이행하면 인가해 줄게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근데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시행자들이 인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을 할 것 같아요? 이행을 안 할 것 같아요? 잘 이행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조건을.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시행자라면요. 이때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내가 제시한 조건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얼마를 예치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가시면 자, 3번에 이행 보증금 나와 있습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제시장, 특별시장 구수는요. 기반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 다음의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이행 보증금 예치 밑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3번에 이행 보증금 예치 밑줄 그어두셨습니까? 그러면 3번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업시행자는 어떤 사업시행자한테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이행 보증금 예치 밑줄 그어두셨죠? 그 동그라미 3번하고 이행 보증금 예치 사이에다가요. 이렇게 첨부 표시하셔가지고 민간 적어두세요. 그러면 도시공계획실 사업시행자가 자, 인가권자가 제시한 조건부 인가해 줄 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요? 민간 사업시행자가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민간 사업시행자는요, 대형 건설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간 사업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에 따른 일정 동의받아야 됩니까? 지정에 따른 동의받아야 되죠? 그럼 민간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조건부 인가해 줄 때 인가권자들이 이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예치하게끔 할 수 있다고?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받고 안 받고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이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잘 물어본다고 이거요. 시험에서 도시공계획실 사업에서 자꾸 물어보면 자꾸 이걸 물어본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자, 그러면 이제 165페이지 가시면 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는요. 총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먼저 165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에 밑줄 꺼두시고요.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에 굴착이 있습니까? 굴착에 밑줄 꺼두시고 굴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3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석에 발파 있습니까? 자, 발파에 밑줄 꺼두시고 발에다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4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이 통해 있습니까? 자, 차량 통해 밑줄 꺼두시고요. 차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5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현결 변경이나 토속 실치가 완료된 후 거기 비탈면 밑줄 꺼두세요. 그 비에다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래서 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 있죠? 예치하는 사유 총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이거 일명 줄여서 굴비발차기 굴비발차기라고 한다고요? 이 굴이 뭐냐면 토지에 굴착이 얘기하는 거고 이 비가 뭐냐면요 비탈면에 조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이 발은 뭐냐면 토속에 발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차는 뭐냐면 차량의 통행. 자, 5번째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있죠. 이 5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파트 있죠. 허가파트에 가면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 똑같습니다. 일명
굴비 발차기라 불러요? 다른 생선은 적어 놓지 말고 굴비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165페이지에 자, 양갈로문에 실시계획고시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국장, 시도지사, 내도시장은요,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폐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간부에, 시도지사, 내도시장 할 때는 공부에다가 자, 아래 내용을 고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가권자들은요,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요, 자, 인가한 내용을 국장이 인가할 때는 관부에, 시도지사 내도시장이 할 때는 공부에다가 자, 이걸 고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실시계획 이제 고시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공계획실 사업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계획실 사업은 자, 인가권자들에게 인가받아서 인가권자들이 자, 고시를 해야지만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 도시공계획실 사업 시행자들이요. 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 시행자를 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5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167페이지 가시면 6번에 사업시행자 보호조치라는 표현이 나 있습니까? 자, 이게 일종의 특권인데요.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에 분할시행 나 있습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사업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분할 시행할 때는요. 분할된 지역별로 각각 실시계획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계획 사업은 사업 시행자들에게 나중에 사업 시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자,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번 가시면 자, 관계 서류에 무료 열람 나 있습니까? 거기 큰 제목보다만 밑줄 꺼두세요. 양갈로 1번에 분할 시행 밑줄 꺼두시고 양갈로 2번에 관계 서류에 무료 열람 등이 있습니까? 거기 밑줄 꺼두세요.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요. 등기부등본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등기부등본 같은 거 뗄 때는 공짜로 뗍니까? 우리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면 안 떼보셨어요? 직접 떼보셨습니까? 등기부등본 우리 인터넷 등기부나 등기소나 이런 거 뗄 때 700원 정도 인지세 내야 되죠? 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부지에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있는 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 같은 거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는. 자, 3번 가시면 공시송달이라는 표현 나 있습니까? 양가로 3번에 우리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배우셨습니까?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안 배우셨어요? 서로 다른 쌤한테 배웠습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 수업 시간에 공시송달 안 배우셨어요?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안 가르칠 리가 없는데. 네? 그 알리는 거. 네. 자, 동그라미 1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수가 불분명하여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송달 가름하여 그 내용 공시할 수 있다고 나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들에게도요. 자, 이 공시송달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좀 이따 이제 우리 다시 보게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계획실 사업생자는요. 자, 실시계획 인가 딱 고시 떨어지고 나면 이제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 부지 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 있죠? 이 부지 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시행자가 자, 이 갑의 땅을 자, 수용하려고 찾아갔어. 근데 시행자가 이 갑의 땅을 수용하려고 찾아가다 보니까 자, 이 갑이요. 이 시행자가 하는 수용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돈 더 받으려고? 돈 더 받으려고 계속 이 갑이 버틴다는 거죠? 갑이 계속 버텨요? 보상에 협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보상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빨리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데 협의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협의가 잘 안 돼. 그래서 시행자가 어느 날 이 갑의 땅을 찾아갔더니만 갑이 잠수를 타버렸어? 협의를 안 해주고 잠시 나가버렸어요? 연락을 끊고. 그러면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면요.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래는 우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합니까?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나. 민법에서 안 배우셨어요? 이거?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원래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고.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도달한 때. 근데 시행자가 한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이 돼, 안 돼?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어딜 찾아가? 법원 찾아가? 법원 찾아가서 갑이 내 의사표시를 안 받아주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하면 갑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른다고? 이걸 공시송달을 부르죠? 공시송달 제도가 인정이 된다고요? 우리 도시공획실 사업에서도. 자, 먼저 이제 5번 보고 나중에 양갈로 4번 볼게요. 자, 양갈로 5번에 토지 등의 수용색 나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도시공계획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실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시공계획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자, 토지에 정착된 물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소유권 외에 관한 각종 권리 이런 것들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게 되면 자, 이 갑의 토지와 건축물 있죠. 부지 내에 있는 갑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면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의뢰토지는요. 자, 부지 내에 속한 토지가 아니라 부지 내에 인접한 토지예요? 부지 내에 인접해 있다고. 부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접지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인접한 토지 있죠? 인접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지 내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의뢰 토지는 지금 인접한 토지거든요. 인접지. 그럼 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는 있고 없고 수용은 할 수 없어요? 수용은 할 수는 없고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사용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을 쭉 있다가 자, 인접한 토지나 물건이란 말 나오면 뭐만 할 수 있다고? 사용만 할 수 있다고요? 인접한 토지나 물건은 수용을 못합니다. 사용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시면요.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인정 고시에 의지란 말 나 있습니까? 자, 원래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일반법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 줄여서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 단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 미주거 주세요.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에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생자는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면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이 가능한데 자, 그게 우리 책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인정 고시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이 사업 인정 고시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수용 가능식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수용 가능 시기. 이걸 다른 말로 사업 인정 고시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사업 인정 고시는 바로 언제냐면 실시계획 고시 있습니까?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로 간주돼 가지고 수용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수용하면 안 돼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 그럼 언제부터 저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실시계획 고시하고 나면 실시계획 아까 인가권자들 인가하고 나면 고시한다고 했죠? 실시계획 고시하고 나면 이때부터 수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업 인정 고시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요. 자, 사업을 위한 조사나 측량 업무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아니면 장애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주체가 자, 만일에 행정관청 사업시행자 있죠?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따로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데 자, 만일에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받은 경우에만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업시행자는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요. 적어도 출입하는 날에 7일 전까지 통진하고 출입해야 되고요.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3일 전까지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양가로 6번목 가시면 타인 토지에 출입 나 있습니까?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나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 자, 다음의 행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 임시통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나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출입하냐면요. 자, 박스에 4번 보시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나 측량 업무 있습니까? 조사나 측량 업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가시면 기억해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시행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다만 행정청인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시행자는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단 이 중에서 어떤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으라는 겁니까?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가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고 출입하자는 거고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받고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만 허가받고 출입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니은에 장애물 변경 제거 시 동의와 통일하고 있습니까? 자, 원래 타인 토지를요.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과 같은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적어도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들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수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하면요. 이때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자 시장군수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요.
행정원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에게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원청이 사업시행자는 허가 받고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출입하거나 이시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는 허가 받으라는 거야? 비행정원청. 행정원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이들은 반드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 받은 경우에 출입하거나 이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꽁탁 걸고 해버립니다. 예,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예. 자, 여기 앞으로 아까 저기 168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4번 안 봤죠? 국공지 처분 제한 나 있습니까?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자,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라 부르고요.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불러요. 자, 국공지로서 도시군계획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거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사유지 있죠.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식에 고시 떨어지고 나면 강제 수용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가 있으면요. 이 국공유지는 지금 당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시설 설치하려고 결정났습니까?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시설 설치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났어요.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는 당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신공항 건설할 목적으로 이 땅을 만일에 매각을 하거나 이걸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걸 팔아버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사업 방해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 국공지는요. 당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신공항 건설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거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게 금지되거든요.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만일에 이거 위반해서 매각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땅을 국공지를요. 팔았다고 해서 103조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반사회 법률행위라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만 국공지는 당의 도시군관리 결정한 이 사업을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팔아버리면 이들이 나서서 사업을 방해하는 꼴이니까 이거 당의 도시군관리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이거 팔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요. 자, 이제 171페이지 가시면 공사 완료에 공고란 표현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양가가 이번에 나중에 사업시행자는요. 이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시나 대도시장부터 준공검사 받아야 되고요. 자, 시도시나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한 결과 시시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준공검사 정면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사 완료 공고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사업에 착수해가지고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사업생자는 먼저 준공검사 받아요. 이때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는 거고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준공검사 받은 대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때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데 이때 공사 완료 공고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4번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돼요. 자, 오늘 그 받은 자료에서 자, 4번 문제 있습니까? 자, 4번 문제는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고 있습니까? 자, 우리 기반설 중에서
하천지라는 시설 있죠? 하천은 방제시설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나면 무슨 시설로 불립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이라고 하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이라고 하는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부른다고요? 그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거 맞냐고요? 1번 질문. 1번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라고. 1번요?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1번. 자, 2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아예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고. 숫자가요. 자, 답 2번이죠? 자,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단 인접한 토지는 사용할 수 있죠? 인접한 토지는 인접한 토지 아니죠?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이게 아니군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가시면 공공시설의 기속이라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공공시설을 취하게 되면요. 자, 이 공공시설을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에 따른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공공시설 기속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자, 만일에 행정관청이 하거나 자, 비행정관청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자, 만일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관청이든 비행관청이든 사업 시행자든 상관없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다 무상으로 다 기속시키거든요. 새로 설치한 시설은 다만 이제 종래의 공공시설이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자, 대체되는 종래 공공시설은요. 자, 만일에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이 종래 공공시설은 이 행정관청에게 자, 무상으로 자, 기속을 시키는데 다만 비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에게는 자, 종래 공공시설은요. 무상으로 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양갈 1번에 기속 주체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입니까? 행정청. 자, 행정청이라는 거죠? 행정청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그럼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협업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협업하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행정관청. 행정관청에게 무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귀속이 된다고요?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단 개발행위 협업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입니까? 행정청이 아닌 경우 동그라미 써주세요. 그럼 개발행위 협업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협업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계시설 사업하더라도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은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다만 종래 공공시설 있죠?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용의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협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고요? 양도? 자,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뭐냐 하면 자,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건 똑같아요. 다만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관청에게는 무상으로 귀속시키지만 비행정관청에게는 귀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양도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해석하면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린다고. 종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헷갈린다고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똑같아요.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만 자, 종래 공공시설은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도시공계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설치한 학교 있습니까? 새로 설치한 학교. 새로 설치한 학교는 우리 학교는 어디서 관리해요? 교육청 있죠? 그래서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지만 자, 종래 우리 폐교된 학교 있습니까? 폐교된 학교. 폐교된 학교는요. 자, 행정관청이 만일에 도시공계시설 사업에 따르면 행정관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다만 우리 비행정관청 있죠? 우리 비행정관청 중에서 주로 민간 같은 데는 폐교된 학교를 소유권을 넘겨주냐고. 저런 게 아니에요?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비슷한 비용 범위에서 이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고? 팔 수 있다고? 민간에게요? 자, 행정관청에게는 종래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자, 비행정관청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수 있다고요? 양도. 참말 어렵죠? 자, 이게 개발행위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어. 이 말은요. 자, 그래서 그 지문이거든요. 4번에 4번 지문. 자, 지금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입니까? 행정청인 도시공계시설 사업시행자가 도시공계시설 사업에 의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 맞습니까? 자, 5번 지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요. 도시공계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계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공계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 거 맞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내용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173페이지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